RTX 50 시리즈 슈퍼가 있지만 아직 출시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다루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견적원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8월이 끝나고 9월이 찾아왔습니다만 여전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고 날씨가 변화무쌍한데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 8월 한 달간의 IT 소식 좀 짚어보고 월간 견적 살펴보러 갈 건데요. 비수기인 만큼 이렇다 할 특별한 소식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드려본다면 일단 RX 9060 그래픽카드 출시가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일반 소비자 등품 판매는 하지 않고 완본체 PC 구성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적고 현재는 가성비도 영 별로라서 당분간은 존재감이 없을 듯 합니다. 전반적인 게임 성능 면에서 RTX 5050보다는 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TX 5050은 가격이 여전히 요지부동이라서 당연히 판매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RTX 5070 이상의 50 시리즈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면 게임 번들 이벤트 참여로 곧 출시 예정인 보더랜드 4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IT 소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25년 9월 월간 견적 살펴보러 가시죠. 지난달부터 새롭게 월간 견적의 시작을 알리게 된 조합이죠. 라이젠 7500F와 RX 7600으로 구성된 FHD 중급 게이밍 견적입니다. 총 금액은 100만원을 살짝 넘는 정도인데요. 이보다 낮은 금액대의 PC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과거 월간 견적 구성 중에 좀 더 저렴한 CPU인 라이젠 5600으로 맞춘 조합들이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7500F의 가격이 지난달에 비해 만원 정도 다시 올라 경쟁사 14400F와의 격차가 약간 벌어졌지만 아직 이 정도 차이면 게임 성능 좀 더 좋은 라이젠 7500F로 추천드립니다. 견적왕의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한 달간 판매 통계를 보면 점유율 23.9%로 여전히 가장 판매량이 높은 CPU가 바로 이 라이젠 7500F였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네요. 참고로 이 판매 통계는 견적왕 홈페이지 메인 중앙에 보이는 재미로 보는 견적왕 통계 쪽으로 들어가시면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RTX 5050의 가격이 그대로 37만원 선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RX 7600은 31만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더 가성비가 좋아져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품 구성 확인해 봅시다. 메인보드는 최근 견적왕 한 달 판매 순위에서 점유율 11.2%로 2위에 랭크한 B650MK를 지난달 월간 견적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메모리는 DDR5 제품으로 16GB 2장 총 32GB로 맞춰드렸고요. DDR5에서 따로 수동 오버클럭 하실 게 아니라면 꼭 SK하이닉스 A-die 언락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금액 부담 덜한 5600클럭 CL46 A-Data나 팀그룹 엘리트와 같은 라이프타임 워런티 정책 적용하는 일반 램 구성도 괜찮습니다. SSD는 지난달에 이어서 T500 1TB를 그대로 구성했습니다. 약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더 비싼 WD-SN850X 1TB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솔리다인 P44 프로 1TB의 가격이 SK하이닉스 P41 1TB랑 비슷한 수준은 꽤 올랐네요. 네, P44 프로의 단종 소식은 꽤 예전에 이미 알려진 상황인데 물량이 이제 정말 바닥이 나면서 구매할 메리트가 없을 정도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던 2TB 용량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이면서 앞쪽에 140mm 3개, 뒤쪽에 120mm 1개, 상단에 120mm 2개로 기본 제공 쿨링팬이 총 6개 있으며 앞쪽에 USB-C 타입 포트도 구비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쿨맥스 스테디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3에서 4만원대 케이스들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상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쿨링팬, 팬속 조절을 지원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워는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온 만큼 기본 이상은 하는 마이크로닉스의 만익의 클래식2 풀체인지 600W로 구성했습니다. CPU 쿨러는 2만원 초반에 가성비 좋은 싱글타워 공랭 쿨러 RC370
ARGB로 마무리했습니다. CPU 쿨러는 당연히 편속 조절됩니다. 이번에는 110만원 안쪽으로 게임은 물론이고 가볍게 영상 편집, 입문해 볼 수 있을 만한 견적으로 7500F와 아크 B580 그래픽카드 조합을 준비해봤습니다. 아크 B580 그래픽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꾸준하게 설명을 드려왔던 만큼 이번에는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성능은 어떤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 들쑥날쑥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RTX 5050과 비슷하거나 약간 나은 수준이고 메모리 버스가 5050, RX 7600보다 높은 192비트인 탓에 고해상도로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VRAM도 12GB이기 때문에 좀 더 많죠? 본인이 좀 개척 정신이나 실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고 가성비만 좋으면 된다라는 마인드이시면 아크 B580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크 B580 그래픽카드 관련해서 제품 스펙, 언박싱하는 모습, 게임 성능 등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드린 영상을 따로 업로드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적은 블랙 색상 조합과 화이트 색상 조합으로 총 2가지 구성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블랙 색상 조합의 나머지 부품을 보시면 그래픽카드와 파워를 제외하면 FHD 중급 게이밍 견적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파워는 비슷한 가격에 좀 더 높은 650W 용량으로 구성해 볼 수 있는 MSI 매그 A650BNL 브론즈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해외에서도 변압기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600W 파워로도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마니 클래식2 600W로 맞춰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화이트 조합 이어서 보러 가보겠습니다. 화이트 색상 조합은 색상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부품이 좀 바뀝니다. 메인보드는 480A급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의 전원부를 갖췄고 M.2 SSD 방열판도 1개 기본 제공하는 B650M 프로 X3D 선택했습니다. 방열판 색상이 실버 계열이야 화이트 깔맞춤 구성에도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B580 제품 중에서 드물게 공식 스펙상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이 적용된 제품이라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시기에도 좋을 겁니다. 현재 최신 세대 그래픽카드인 RTX 50 시리즈와 RX 9000 시리즈가 PCI 5.0 인터페이스이고 당분간 새로 나오는 그래픽카드들은 PCI 5.0으로 나오거든요. 케이스와 CPU 쿨러는 블랙 조합과 제품은 똑같은데 색상만 화이트로 바뀌었고요. 파워는 650W 용량의 무상 보증기간 6년이고 PCI 8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커넥터 2개가 2개 케이블에 각각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화이트 색상 스컬 650EM으로 맞춰드렸습니다. 지난달에는 FHD 상급 게이밍 견적으로 라이젠 7500F와 RTX 5060 조합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한번 구성해본다고 했던 RX 9060 XT 8GB 조합을 이번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RTX 5060 조합의 추천 견적은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RTX 5060의 가성비가 여전히 좋은 수준이라서 이 뒤에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겁니다. 현재 9060 XT 8GB 가격을 따져봤을 때 RTX 5060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나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6처럼 라데온 그래픽카드 게임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인 게임들을 주로 하신다면 9060 XT 8GB 선택해보실만 합니다. 참고로 9060 XT 16GB라고 VRAM 용량이 좀 더 큰 그래픽카드도 있는데요. 가격이 좀 더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 최신 스팀, 고사양 게임들의 VRAM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가성비 있게 VRAM 16GB 용량 확보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인 8월 월간 견적에서 9060 XT 16GB 추천 견적을 다뤘으니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품 관련해서는 아크 B580 블랙 견적과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메인보드는 B580 화이트 견적에서 선택했던 B650M 프로 X3D입니다. 아무래도 RX 9060 XT가 PCI 5.0 X16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공식 스펙상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 적용되어 있고 방열판도 잘 구비된 제품 중에서 가격 부담 가장 적은 편인 B650M 프로 X3D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젠 7500F와 RTX 5060 조합의 FHD 상급 게이밍 견적입니다. RTX 5060 가격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좀 있었나요?
많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2만 원 정도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VRAM 8GB 그래픽카드가 구성된 견적들은 VRAM 사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임들을 FHD에서 높은 성능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맞춰드린 것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품 관련해서는 RX 9060 XT 8GB 견적과 그래픽카드 빼고 전부 똑같습니다. 이번 견적의 CPU는 9600X로 선택해서 방금 전까지 구성해왔던 7500F로부터 한층 더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라이젠 7000 시리즈 대비 9000 시리즈 CPU들은 싱글 성능이 약 10% 정도 향상된 점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성능 면에서 7500F와 7800X3D 사이에 위치한 느낌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며 가격이 이제는 28만 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보니까 지난달에는 VRAM 용량이 16GB였던 것 같은데 8GB 제품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RTX 5060 Ti 16GB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VRAM 용량이 같은 RX 9060 XT 16GB에 비하면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5060 Ti 8GB와 9060 XT 16GB 가격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VRAM 사용량이 높지 않고 지포스 그래픽카드의 게임 성능이 좀 더 좋은 편인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 위주로만 즐기신다면 5060 Ti 8GB 선택이 유리합니다. 나머지 부품 관련해서 새롭게 설명드릴 제품으로는 CPU 쿨러가 있습니다. 9600X의 싱글타워 공랭 쿨러를 구성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3만 원 정도의 듀얼타워 공랭 쿨러 RC1050A RGB로 약간 더 신경 썼습니다. 지름 6mm 히트파이프 6개와 120mm ARGB 쿨링팬 2개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QHD 중급 게이밍 견적입니다. 이번 월간 견적에서도 CPU는 9600X보다 확실히 게임 성능 더 좋은 라이젠 7800X3D로 지난달과 같이 선택했습니다. CPU를 9600X가 아닌 7800X3D로 계속 유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시다시피 7800X3D는 3D V캐시 적용으로 캐시 메모리 용량이 크고 최저 프레임 방어가 매우 뛰어난 게이밍 CPU입니다. 3D V캐시가 적용되지 않은 CPU들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게임 성능을 보여주죠. 그런데 200만 원 정도의 게이밍 PC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부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성능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금액대 상승이 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7800X3D로 구성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몇몇 게임을 제외하면 20만 원 정도 더 비싼 9800X3D와 큰 폭으로 성능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그래픽카드는 이번에 RTX 5070이 아니라 RX 9070 조합이 먼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RTX 5070보다 제품 가격대가 약간 높아서 나중에 소개됐던 RX 9070인데 지금 일부 모델이 5070보다 더 낮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번에 먼저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80만 원 언더인 RX 9070이 있어요. 간략히 소개해보면 RTX 5070과 직접적인 경쟁을 이루는 그래픽카드인데 게임 성능 벤치마크 결과는 RX 9070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며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언급되는 VRAM 용량을 봐도 16GB로 좀 더 많기도 하죠. 지난달에 가격이 꽤 내려갔음에도 여전히 5070보다는 비쌌는데 지금은 5070보다 더 싼 RX 9070도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부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이스는 개인적으로 DLX21의 후속작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제품인데요. 바로 DF4100 되겠습니다. 전면 메쉬 구조이고 전면과 후면에 총 140mm 기본 제공 쿨링팬 4개, 수직 받침대 형태의 그래픽카드, 지지대 제공하는 점이 DLX21과 아주 흡사합니다. DLX21과 다른 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달라진 점으로는 쿨링팬이 C6 시리즈가 아닌 C7 시리즈이고 내부 공간이 더 넓어졌으며 후면 커넥터형 메인보드도 장착 가능하고 6개의 포트 ARGB 허브까지 제공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파워는 품질에 좀 더 신경 써서 무상 보증기간 10년에 새 제품 교환 정책 적용 중인 마닉 클래식2 750W 골드 풀 모듈러 ATX 3.1로 맞춰드렸습니다. 마침 7월 7일부터 한정 수량 소진 시까지 특가 할인 이벤트 중이라 평소보다 2만 원 정도 가격이 더 내려간 상태입니다.
CPU 쿨러는 3만원대 듀얼타워 공략 쿨러 중에서 쌍철봉이라는 게 적용된 RC1400 콰이엇 쌀청봉 쌍철봉 선택했습니다. 쌍철봉이라는 네이밍이 좀 투박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듀얼타워 공략 쿨러는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택배 배송 과정 중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필수가 있는데, 이러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히트싱크 두 곳에 중앙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대장급 듀얼타워 공략 쿨러로 인기가 높은 RC1900도 올해 3월부로 쌍철봉이 적용된 모델로 사양이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이번 QHD 중급 게이밍 견적은 지포스 RTX 5070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RTX 50 시리즈들의 전부 그랬던 것처럼 역시 평가가 좋지 않았던 RTX 5070인데요. 출시 이후 가격이 계속 내려오면서 현재 82만원 선까지 떨어진 제품이 생긴 지금은 RTX 50 시리즈 중에서 그나마 살만한 그래픽카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5070의 가격이 꽤 내려온 만큼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지 않은 5060 Ti를 보고 계신 분들께는 좀 무리해서라도 5070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RTX 5070 이상의 지포스 50 시리즈 그래픽카드 구입 시 한 열흘쯤 뒤에 출시될 예정인 보더랜드 4를 게임 번들 이벤트로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참고로 보더랜드 4 85,000원짜리 게임입니다.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 구성은 9070 견적과 동일해서 바로 다음 견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HD 상급 게이밍 견적의 CPU도 7800X3D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가격 변동은 없는 상태네요. 그래픽카드로는 RX 9070 XT가 조합된 QHD 상급 게이밍 견적인데요. 최근 90만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가격을 크게 내린 제품이 생기면서 경쟁사 5070 Ti와 이제는 3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벌려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 새롭게 국내에 런칭된 라데온 제조사에서는 특가로 80만원 선의 가격대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정도 수준의 가성비면 아무래도 지포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9070 XT를 사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당시 특가 제품 구매도 꽤 있었고요. 참고로 9070 XT 중에서 니트로 플러스, 레드 데빌이나 SFX4 제품 같은 경우에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 선택하실 때 ATX 사이즈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70 XT는 제품마다 보조 전원 커넥터 구성도 조금씩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파워를 선택하실 때 케이블 구성을 좀 잘 보셔야 돼요. 9070 XT는 세부 모델별로 보조 전원 커넥터 구성이 총 3가지로 나뉩니다. 6+2핀, 흔히 PCI 8핀이라고 하죠. 8핀이 2개인 제품, 8핀이 3개인 제품, 마지막으로 RTX 40 시리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12V-EX6 1개인 제품. 8핀 2개이거나 12V-EX6 1개로 되어 있는 9070 XT는 문제될 일이 좀 적을 텐데 8핀이 3개로 되어 있는 제품이 관건입니다. SFX4 일부 머큐리 제품들이나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에이서, 니트로, 프레데터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850W나 1000W 모듈러 파워에도 단호 PCI 8핀 보조전원 커넥터 연결을 2개까지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견적에 구성해드린 클래식2 850W 골드 풀 모듈러 ATX 3.1은 지난달 7월에 8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커넥터 3개도 각각 연결할 수 있게끔 모듈러 케이블 구성이 바뀌었고 12V-EX6 보조전원 커넥터 1개도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9070 XT든 간의 연결에 문제 없겠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750W 제품과 AS 보증 정책은 동일하고 850W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3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품 설명 이어갈게요. 9070 XT부터는 두께가 3슬롯, 즉 60mm를 넘기는 몇몇 제품들이 있어 메인보드 선택 시 MHX 사이즈이면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 위치를 잘 보셔야 합니다. 메인보드는 지난 8월 월간 견적부터 구성하기 시작한 B850M 어로셀리트 와이파이 6E입니다. 720A급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에 튼실한 전원부 성능을 갖췄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도 기본 탑재한 데다 와이파이 이지 플러그, 이지 레치드 설계 등 적용돼서 편의성까지 챙긴 제품입니다.
깔끔하게 디자인된 블랙 색상 방열판도 매력적이고요. 아까 MATX 사이즈 메인보드이면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 위치를 잘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MATX 사이즈 메인보드 중에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좀 아래쪽에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터프 게이밍 B850M 플러스가 있는데요. 아까 견적에 구성한 건 MATX 사이즈이긴 해도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비교적 좀 위쪽에 있지만 이건 MATX인데 B850M 어러스 엘리트 와이파이 6E와 비교해보면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한 칸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호환 가능한 그래픽카드 최대 두께가 좀 더 얇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같은 MATX 사이즈이더라도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 위치에 따라 호환 가능한 그래픽카드 두께 수치가 다를 수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스는 DF4100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출시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꾸준한 업그레이드로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강판 두께도 평균 0.8T 이상이라 경관편인 DLX21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5070보다 좀 더 좋은 제품 찾고 있고 가성비에서도 좀 밀려도 RT나 DLSS 같은 그래픽 옵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포스가 좋으시면 5070 Ti 보시면 됩니다. 4070 Ti 슈퍼처럼 V램 용량은 12GB에서 16GB로 올라가고요. 전반적인 게임 성능은 4080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며 현재까지 출시된 50 시리즈 제품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품 구성 경우 그래픽카드를 제외하면 9070 XT와 견적과 똑같기 때문에 바로 다음 견적 조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QHD 최상급 게이밍 견적의 경우 CPU는 여전히 7800 X3D 그대로이고 그래픽카드를 RTX 5080으로 더욱 높였습니다. 일단 5070 Ti나 9070 XT보다 더 좋은 성능 제품 찾으시면 당장은 5080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5080 정도의 성능을 내는 신제품 그래픽카드 출시 소식도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품들은 9070 XT, 5070 Ti 견적과 거의 똑같고 파워는 그래픽카드 전력 소모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050W로 좀 더 용량 여유롭게 높여들었습니다. 케이스는 아까 9070 XT 견적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DLX21 메쉬로 맞춰드렸습니다. GF4100보다 상대적으로 강판이 좀 더 두껍습니다. 마지막은 그야말로 최고의 게이밍 CPU와 최고 성능의 그래픽카드를 조합해 맞춰드린 게이밍 종결 PC 견적입니다. CPU는 7800 X3D보다 좀 더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발열 구조가 개선된 2세대 3D V 캐시가 적용된 라이젠 9800 X3D입니다. 지난달에 비하면 62만원 선까지 가격이 약 3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현존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RTX 5090인데 400만원 밑으로 내려온 제품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가격이긴 합니다. 5090 한 개가 5080이 들어간 고사양 게이밍 컴퓨터 한 대를 맞추고도 돈을 더 써야 살 수 있는 수준의 미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V램 용량도 게임하면서 이 정도로 쓸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 32G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 구성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1120A급으로 전원부 성능 여유롭고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 적용된 제품 중에서 터프 게이밍 B850 플러스 와이파이 선택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지원하고 여러 조립 관련 편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보니 팔방 미인 같은 제품입니다. 현재 AM5 소켓 최상위 칩셋 메인보드로 X870E 라인업이 있는데 B850 메인보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CPU나 메모리를 본인이 직접 오버클럭 한다거나 USB 포트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여러 개의 M.2 SSD를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면 꼭 비싼 X870, X870E 메인보드를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B850 제품 중에서도 CPU 전원부 성능만 충분히 뒷받침되면 문제 없습니다. 메모리는 60클럭, 튜닝램으로 구성해 약간 더 성능 신경 써드렸고 SSD는 SK 하이닉스 B41 2TB로 용량을 더 늘려 넉넉하게 맞춰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 D램 탑재 제품이면 이제 믿고 쓸만한 SSD인 건 다들 아시죠?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에 펜속 조절과 ARGB 연동 가능한 140mm 기본 제공 쿨링팬 총 4개가 앞뒤로 구성된 ML420 BTF입니다. PWM ARGB 5포트 허브도 기본 제공되고
무엇보다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파워는 5090의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만큼 1300W로 용량 더 크게 높이고 80플러스와 사이베네틱스 ETA 플래티넘 인증받은 마닉 클래식2 1300W 플래티넘 ATX 3.1 풀 모듈러 제품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RTX 5090에서 발생하는 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CPU 공내 쿨러 히트싱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360 수내 쿨러 사용 좀 더 추천드립니다. 제품은 쿨링 성능 준수하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LCD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는 CPS DC360 프로 ARGB 디스플레이로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선택했었던 발키리 B360이 현재 품절인 상태라서 쿨링팬 포함해서 보증기간 전부 5년이고 LCD 디스플레이 적용된 DC360으로 선택했습니다. 2025년 9월 월간 견적 총 12개의 조합 모두 잘 보셨나요? 지금은 PC 시장이 비수기라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소식도 딱히 없네요. 그나마 생각해본다면 RTX 50 시리즈 슈퍼가 있지만 아직 출시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다루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견적 관련해서는 부품 재고 상황에 따라 사용상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PC 부품 시장 소식과 함께 10월 월간 견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9월까지도 더위는 계속 이어질 듯한데 모두 좀만 더 힘내봅시다. 이상으로 견적맨 유잉유잉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